안녕하세요. 저는 그저 평범한 삶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좋은 집이나 많은 돈을 원한 적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소박하지만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어릴 적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지만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일찍병으로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일터에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제 밑으로는 동생이 3명이나 더 있었거든요. 장녀라는 책임감을 항상 느끼며 엄마를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수키야, 엄마가 잠깐 나간 동안 동생들 빨래 정리 좀 해줄래? 알았어요, 엄마. 엄마, 왜 저만 다음 주 수요일 소풍 갈 때 김밥 안 싸주시렵니까? 왜 안 돼? 우리 수키가 소풍 간다면 당연히 김밥 싸줘야지. 엄마가 사이다도 사주려나요? 알았어요, 엄마. 조심히 다녀와요. 저는 언제나 돈을 쓰는 것에 조심스러웠어요. 동생들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런 상황에서 늘 눈치를 살피곤 했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수키야, 엄마가 항상 고마워한다는 건 알고 있지 않니? 엄마가 한 일은 당연한 거야. 엄마가 돈 많이 벌었으면 우리 수키를 이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엄마가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해. 나도 고마워. 엄마가 나를 키워줘서 정말 좋아. 다음 주에 김밥 맛있게 만들어줄 거라고 말했지. 잘 자. 엄마도 푹 자. 소풍 갔던 날 집 안 분위기는 축제였어. 엄마가 이거 다 뭐냐고 했지. 오늘은 언니 소풍 갔다가 김밥 사러 간다고 해서 기다려. 엄마가 힘을 넣어준 거야. 우리 딸 소풍 점심 맛있게 해줘야겠지. 지금도 그때 엄마가 싸주신 김밥이 생각나. 직접 만들어봐도 그 맛이 안 나. 그때 그 맛이 그리워서 슬퍼. 부족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지나 성인이 되니까 대학 진학은 꿈도 꾸지 못하고 가족을 위해 일을 시작했어. 처음 시작한 곳은 동네 시장에 있는 속옷 가게였어. 그래도 이곳에서 오래 일해왔어. 입지 않았습니다. 손님께서 팬티를 입어보시려는데 왜 안 돼요? 손님, 속옷은 입어보실 수 없습니다. 예민한 개인 물건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입어보실 수 없죠. 보통 어떤 사이즈의 속옷을 입으세요? 그에 맞춰서 제공해 드릴게요. 필요 없어요. 사장님 나오세요. 내가 입어보겠다는 게 아니야? 거기 너무 귀찮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이런 이상한 손님들을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손님, 계산도 안 하고 그냥 가져가면 어떡해요? 돈을 내고 가져가셔야죠. 지금 도둑질을 하시는 거예요. 너 도둑질이라고 했어? 어디서 그런 어투를 배워먹었어? 내가 돈 내라고 하는 거야? 민망해서 못 사주기려고 속옷을 가져갈 뻔했잖아요. 내가 그냥 살피러 온 거야? 그리고 우리는 비닐이나 쇼핑백에 넣어드리는데 왜 가방에 그렇게 집어넣어요?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빨리 돈을 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더럽게 못 사 훔치려고 했던 속옷을 내 얼굴에 던지고 가는 손님도 있었어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저에게는 정말 힘든 일들이었죠. 그래서 한 달도 못 가 속옷 가게를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취직한 곳은 같은 시장 안에 있는 국밥집이었는데요.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손님이 오시면 차려드리고 끝나실 때 상을 치워드립니다. 식기를 씻고 단순한 작업을 할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없이 비교적 쉽게 물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드신 것과 같이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은 깍두기를 새로 만들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항상 찾아오는 한 남자 손님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음식점에 적응할 때 무슨 고객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또 어떤 고객이 자주 오는지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지만 한 달, 2달이 지나니까 이제 일도 손에 익어 가게의 고객 얼굴을 알게 되었어요. 지금 제 남편도 가게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었어요. 어머,
오늘은 늦은 시간이시네요. 이모, 국밥 한 그릇 주세요. 깍두기도 많이, 소주도 한 병 주세요. 항상 오시는 점심시간이 아닌 마감 직전에 찾아온 나의 남편이 어떤 이유에서 처음으로 술을 시켰어요. 잘은 모르겠지만 트럭을 운전할 때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인데 술을 주문하니까 뭔가 일이 있나 걱정이 돼요. 원래 안 마셨던 술도 다 주문을 하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몸이 안 좋으셔서 어머니 많이 편찮으세요. 제가 여동생이 있어요. 우리는 홀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아버지는 멀쩡한 적이 없어요.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저와 여동생은 어머니께 나쁜 짓을 하진 않았지만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매일 술에 빠져 살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일만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던 그때부터 어머니는 집안의 가장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일에 무슨 일이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집안에서 가장 역할을 맡아 어머니와 여동생을 챙겨요. 어머니가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저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남편의 얘기를 듣다 보니 그때의 저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도 이렇게 어떤 식으로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고 혼자 4명의 동생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여기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느 날 젊은 처녀가 갑자기 철이 일찍 드는 걸 느꼈어요. 어렵죠. 오늘은 돈을 내지 않고 마음껏 먹고 가는 건 좋아요. 우리 수키도 소녀 가장과 비슷해요. 둘이 많은 공통점이 있고 아이들끼리 어울릴 만큼 같은 연령이에요. 수키가 올해 20살이면 총각님은 몇 살이에요? 제가 23살이에요. 둘은 친구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얼떨결에 친구가 된 제와 남편은 많은 얘기를 나누며 가까워졌고 더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한 남편은 밤잠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일하는 데 썼다고 해요. 그런 식으로 가까워진 제와 남편은 국밥집에서 만나 결국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나랑 결혼하면 당신의 가족과 우리 가족 둘 다 돌봐야 해요. 어렵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줘요. 난 할 수 있어. 당신 동생들만큼 내 친동생도 마음 놓고 돌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망가지 않겠다고. 이후 우리는 식을 올리지 않고 양과 어머님을 모시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달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힘겹게 살다 보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될 거예요. 드디어 첫째 날이라니. 이렇게 운전차 안에 어린 왕자가 타고 뭐입시다 어디로 가시나요? 선배. 끝에 있는 발화선을 틔웁니다. 그냥 부우웅하고 멀어져 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죠? 버티겠어요. 닭발도 솔직히 내 눈치를 보지 모르죠. 전후에 왜 내 행동을 알려고 하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보니 선배는 알겠습니까? 아무리 알겠다고 해도 저때 밖에서 저희를 못 보게 하도록 발열시켜야 합니다. 제발 이제 존버나 능줄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결국 망고이 되는 염증이 발휘의 요접은 더 빠른 진행이 됩니다. 사실 뛰어들도 가파른 바위바람은 나에게 더는 없습니다. 그저 힙합이 모자라 아는 이중적이고 쇳골이 없는 팬더 영업원들입니다. 외계인에겐. 후대, 거네요. 저희는 업계 대표 다어인자 위험선을 필5월엄터 보척다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식을 올리지 않고 양과 어머님을 모시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2달 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평생을 힘겹게 살다 보니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돌봐야 할지 걱정될 거예요. 반드세요. 개요 화면이 완전하게 0%에 도달했습니다. 세트 리판스 에스트 디사인먼트 라 멀러 옵션 SILY A 쾌케 초지키 NS트 파플로저벨 오유 키 애니 팡션 파 제2 퍼페셀먼트 디바이너 KV 베이 SA 더 엘렌프 워터서 언니의 딸은 정말 머리가 엄청 좋아. 한번 설명하면 바로 이해하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나름대로 좋은 대학에 갈 것 같은데 과외는 물론 학원도 다니고 몸에 좋다는 음식도 다 준비해서 도련님에게 먹였어. 도련님, 이거 먹고 학교 가세요. 형수님, 이거 너무 쓰다고요. 저는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냥 학교 갈래요. 도련님,
원래 몸에 좋은 건 쓰다고 했어요. 얼마 안 되니까 쭉 마시고 가세요. 옳지. 그거 봐요. 먹으면 별거 아니에요. 여기 사탕도 있고 도시락도 챙겨요. 오늘은 소불고기 반찬을 준비했으니까 남기지 말고 먹어요. 알았어요. 알겠어요. 형수님, 항상 감사해요. 학교 잘 다녀올게요. 네, 조심히 가고 오세요. 남편과 다르게 무뚝뚝한 시동생은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았어. 그래도 그렇게 감사하다고 잘 먹겠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시동생을 위해 오로지 일했고, 결국 시동생은 저희의 사랑을 받아 의대에 합격했어. 정말 축하해요, 도련님. 이제 집에서도 의사가 나오는 건가요? 그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수고 많았어요. 대학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계속 열심히 공부하세요. 알겠어. 축하해. 감사해. 형수형 형. 내가 기숙사나 자취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너도 도와줄 수 있다고 믿어. 당연하지. 걱정 마. 형수님과 형이 의사면허를 딸 때까지 뒷바라지 할 테니 대학에 가서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 다른 학과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2배나 더 공부해야 하겠지만 6년 내내 걱정 안 시킬 테니까. 그야 알지. 도련님, 이거 대학 입학 선물이야. 무겁긴 하지만 별론데. 네, 도련님 대학 입학 선물로 노트북 줬거든. 근데 왜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건지 받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투덜거리기만 해. 왜 안 맞아? 형수가 준 선물 감사하게 받아야지. 아, 무겁고 성능은 그저 그러하다는 말이네. 너랑 같이 가서 사고 오라고 그랬어? 그럼 바꾸자. 됐어. 바꿔줄까? 그러면 안 돼. 그냥 쓸게. 어차피 감사해. 도련님 성격이 그런 거야? 무뚝뚝하고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잘 안 하는 사람 같았는데 아마 그건 착각이었나 봐. 도련님은 그냥 이런 사람인가 생각이 들어. 그 인간은 정말 심하게 싸가지가 없었습니다. 나에게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그를 당연히 하지 않았어요. 가게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황이었는지 알아요. 바빠서 깜빡했다고 핑계를 댔어요. 아까 돈을 이미 입금했는데도 계속 화나는 척해. 이런 거지 같은 인간. 나의 형수는 안 해도 되는데 여전히 노는 척하고 있는데도 동기들은 차고 넓은 집에서 살고 오직 나만 원룸에서 지내고 있어. 자기 아버지 자식이 힘을 합쳐서 도와줬는데 자신의 동기들과 비교하고 나날이 남편 때문에 이런 공소처럼 살고 있어서 짜증이 나. 도련님 남편 말대로 너와 너의 남편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더 이상 차 끊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 손님이 차라도 장만했다면 고마워할 시간도 없을 텐데 무슨 차야 시끄러워. 너는 단지 집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너가 학점을 받지 못한다면 그땐 생활비나 학비도 다 끊을 거야. 너에게 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달라는 건 아니라니까. 적어도 너와 너의 남편이 대학에 가게 해주는 것을 마음으로라도 감사히 생각해. 어떤 것을 했는지 기억하길 바랐지만 시동생은 우리를 단순히 돈을 뽑아내는 ATM으로만 대해왔다. 그 자식은 생활비를 멈춰야겠어. 감사한 것도 모르고 어디서 맨날 장난치지 마. 여보, 우리는 약속했잖아. 도련님이 뭐라고 하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도울 거야. 우리도 나중에 떳떳하게 살기 위해서 약속은 지켜야 해. 남편과 함께 시동생을 위해 희생하고 여러 일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시동생을 보면서 참을 힘이 들었어. 하지만 시동생이 졸업할 때까지 참았다. 시동생과의 약속도 있지만 그것은 내 약속이기도 해. 시동생뿐만 아니라 내 동생들까지 돌보느라 허리가 휘었던 적도 있었어. 누나, 미쳤어. 그렇다면 배우나 망할 놈한테 왜 다른 것들을 매번 주는 것뿐인가? 그냥 주지 말고 무시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도 졸업하면 끝이야. 우리는 6년을 버티면서 시동생이 졸업하면 동시에 모든 지원을 중단했어. 이렇게 힘들게 견디다 보니 한 대 때리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 이젠 어떻게 살든 우리 알바 아니었어. 그런데 시동생이 군의관으로 가기 전에 남편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다며 연락이 왔어.
돈돈도도한 내 시동생, 왜쯤 돈 많은 여자를 데려왔냐. 그러나 초록은 동생이라고 하여 어디서 본 바 없는 여성을 데리고 왔다. 두 사람 다 배운 것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다는 소문을 듣긴 했지만 어떻게든 우리 남편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도와주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것이 능력이라면 능력이지, 그렇지 않아? 아니야, 그냥 당연한 걸 받은 거야? 아니야, 내 형수가 되니까 이제는 사모님 같이 지켜봐야겠다. 결혼해서 하나의 인생을 시작했으니 앞으로도 잘 살아봐. 오해하지 마. 지금은 그냥 재미로 얘기 중이야. 그래도 괴롭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리고 한동안 안 보다가 시어머니의 제삿날에 처음 만났어. 형님, 그 능력이 뭐야? 아무것도 배운 게 없는데 돈을 버는 능력요. 아이 낳으면 너도 그렇게 살라고 해줄 거야? 물론 내 자식이면 뭐든 배울 수 있지만 동서 싸가지 없는 여자도 결혼하여 차라리라고 말해줬어. 왜 가리지 않고 해야 하는지 묻는 거야. 어머니, 제삿날이면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다음번에는 제삿날에 오지 말라고 했으니 미리 말하고 가세요. 나와 남편도 바빠져. 시어머니가 계시는 곳을 찾아가서 인사드렸어요. 남편이 트럭을 몰면서 알게 된 관계로 중장비 되어 사업을 시작했는데 공사가 늘어나면서 성공을 거뒀어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수입이었고 정말이에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큰 돈이라고 진심이에요. 그래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돈을 모으자고 했어요. 여보, 너무 수고했어. 나는 잘 챙기겠어. 걱정은 하지 마. 정말 고마워. 이건 우리가 너무 열심히 노력해 얻은 결과야.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열심히 살자. 알았지? 이제 일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렇게 남편과 함께 한중장비 사업은 번창했고 동선에는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왜 남편이 죽어야 했을까요? 그날 현장에 가야 했다고 했던 남편은 결국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장비가 무너지며 그 밑에 깔린 남편은 저에게 마지막 말도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야, 정신 차려. 언니마저 무너지면 어떡해? 형부 같다고 언니도 따라갈 거야. 형부 사업 이제 언니가 이어서 해야지. 그거 그냥 망하게 둘 거냐고. 장례식장에서 저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식당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한 우리인데 그 힘든 날도 서방님 때문에 속상했던 날들도 전부 남편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 저는 누굴 울지하며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저는 사업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은데 남편이 잘 읽은 것들을 제가 망하게 할까봐 너무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언니 왜 형부 동생은 안 와? 본인 형이 죽었는데 나타나지도 않아.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인간을 대학 보내겠다고 학원비며 등록금이며 다 해준 누나랑 매형도 정말 대단하다. 인간이야? 이건 탈을 쓴 괴물들이지. 본인 형이 죽었다는데 오지도 않아. 누나 진짜이 집안 사람들하고 엮이지 마. 아주 싸가지가 없어도 적당히 없어야지. 내 서방님과 동서에게 연락했지만 두 사람은 장례가 끝날 때까지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어요. 저와 제 동생들은 남편을 보내주고 저는 며칠 동안 일어나지도 못했죠. 그런데 전화 한 통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기 은행인데요. 대출금 상환 때문에. 전화했습니다. 대출을 저는 대출받은 적이 없어요. 강선 씨 안에 계시는 분 아닌가요? 강수원 씨가 5억 원을 대출했는데 돌아가셔서 원금 상환해야 해요. 남편이 5억을 대출했다고요? 연락이 많이 왔어요. 남편이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지만 값이 내려가고 대여 대신 직접 구매하는 업체들이 많아져서 어려워졌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말 안 하고 힘든 일을 혼자 해결했어요. 어떻게 진지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안합니다. 부디 못 보내요. 매일 사업이 잘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어려웠어요. 미안합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편안한 집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남편과 함께 있을 수만으로도 너무 좋았는데 남편이 혼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정말 남편에게 미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키야,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야. 강서방도 너를 위해 일어설 수밖에 없었던 걸 거야. 그리고 몰랐던 것은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이찬이가 알게 된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그냥 일이 이렇게 되었을 뿐이야. 그러니까 원망하고 자책하지 마. 응, 수키야, 괜찮아. 엄마가 도와줄게.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절대 강서방의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니야. 엄마, 나 너무 무서워. 누나,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있잖아. 걱정할 거 없어. 사실 그러고도 며칠은 누워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냥 모든 게 원망스럽고 왜 이런 일은 저와 남편에게만 일어나는지 속상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하늘에서 저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슬퍼할까 하는 생각이 들자마자 몸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다시 일자리를 찾아보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시작한 일은 바로 외제차 딜러였습니다. 시동생을 대학 보내기 위해 또 대학 등록금을 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남편은 처음에는 트럭을 운전했으며 그 후 중장비 대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차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인맥과 취미를 살려 일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외제차 판매업체를 찾아간 그곳에서 고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현재 예약이 밀려서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였고 그에 반해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모델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SUV가 아니지만 연비가 우수하여 매력적인 모델이었습니다. 또한 SUV를 선호하시면 다른 브랜드의 차량도 소개해 주었고 특히 여성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차량을 권장해 주었습니다. 고객님은 사장님을 믿고 해당 차량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차에 대해 학습하고 노력한 끝에 고객님에게 설명을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VIP 고객님을 만나 승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렸던 분 중에는 정말 중요한 고객 중 한 분이 계셨는데요. 고객님께서 호텔로 오셔서 호텔 1층의 카페에서 VIP 고객과 대화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형님, 불청객이라고 하는 분이 천박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고객님의 주의를 끄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동서 씨의 얼굴이 완전히 돌아갔습니다. 뭐라고 짓거리는 거예요? 고객님은 동서 씨의 뺨을 한 대 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해보세요. 몸으로 먹고 사는 건 절대 아니죠. 이렇게 몹쓸 소리를 한다면 우리 부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부장님이야. 아니 그대는 지금 누군지 기억하셨나요? 어때요? 우리 부부 사이를 망쳐놓고 다른 사람을 탐내는데 남편의 부재로 그렇게까지 못 견디셨나요? 이제 제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시나요? 파괴적인 행동에 단지 눈만 뜨고 두 사람을 보며 말을 꺼내지 않았다. 고객은 양보하지 않고 동서를 정말로 시작했어요. 맞는데도 동서는 꺼내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하더군요. 그 소리는 내가 할 소리야. 당신이 얼마나 어쩌면 안 될지 알지? 당신의 남편도 이미 알 것 같더군. 그래도 오늘 당신을 보니까 이유가 좀 알겠네. 당신, 사람을 질리게 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 이미 끝난 일로 이렇게 뒤늦게 끌어내려서 어떤 남자가 좋아할까? 아니, 너와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 천박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랑 어울리는 건가? 역시 사람은 서로 어울려야 하는데, 동서, 이제 말 다 했어요. 그게 바로 부장이 말하던 그 동서였어. 네, 바로 그게 맞아. 들었던 대로 뻔뻔하고, 오늘도 모르는 척하고 자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여자, 너야말로 이런 대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오로지 남자 것이잖아. 몸으로 일하는 건 우리 부장이 아니라 너희야? 조용히 좀 하지 마. 사람들이 동서 때문에 우리를 쳐다보는 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남의 것을 우습게 바라보면 그에 어울리는 폭풍이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어야지. 알고 있었지만 어째서 사람들이 이렇게 뻔뻔한지 몰라요. 서방님도 그렇게 변덕스러워서 한순간은 그래도 다른 사람을 찾아볼 것 같은데.
정말 서방님의 변덕에 정말 지친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서방님은 죽을 듯한 변덕 행동을 하더라도 동서가 그런 행동을 지켜볼 때가 올 수 있어요. 혼날 때가 오면 그만해야지. 누군가 있는데 동서가 그 사람을 깜짝거리며 다니는 소식을 처음 들었어요. 그 고객의 표정이 좋지 않아 계약을 다른 날로 다시 예약하여 짐을 챙겼어요. 고객님, 다음 주에 만날까요? 아니요. 계속 진행해야죠. 그러다가 부장님은 정말 인간 포기할 것 같아. 부장님은 동서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접근하고 눈치 없는 태도로 나오는 것에 대해 아무 말 못하겠어요. 동서나 서방님 모두 사람들이 고맙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나 봐요. 아마 동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상인 듯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일 거예요. 언젠가 크게 혼날 걸로 예상해요. 부장님은 충분하죠. 만나기 싫은 사람이라서. 괜찮아요.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게 됐으니까. 고객님, 그럼 이 모델로 전부 사용해 보실래요? 이제 계약금을 지금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에요. 고객님 덕분에 저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외제차 딜러로 활동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차가 예상보다 늦게 도착하고 고객들로부터 불만이 많았고 차량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 휘발유차를 경유차로 오인해 큰 실수도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VIP 고객을 만나며 많은 분들을 소개받으며 외제차 딜러로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객님과 작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딘가 익숙한 모습이 우리 집 앞에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찾아온 건가요? 동선을 정확히 알아서 그런 것인가요? 우리 집을 어떻게 알았는지 말을 해주실래요? 알고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셨죠? 아깝게도 맞는 곳이라 입이 산으로 가버렸지만 일단 집에 찾아온 사람을 돌려보내기는 어려워서 근처 카페로 데려갔습니다. 왜 찾아오셨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다시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도와드릴까요? 필요 없다고 하셨지만 아프시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냥 떠나갔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왜 굳이 한마디를 거들어서 군다리를 벌려놓은 거야? 서방님은 잘 지내세요. 제가 결혼을 파탄냈다. 왜냐하면 남편이 돈을 벌지 못해서 돈을 벌 수 없는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제가 한눈 팔아서 우리 사이는 아주 빠르게 나빠졌어요. 우리 엄마와 아빠가 준 돈으로 병원을 차리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돈을 벌기 싫어서 그냥 방송 출연에만 집중했어요. 아무리 방송에 나오는 의사들이 많아도 그 사람들은 진료를 제대로 하거든요. 남편은 그냥 방송 출연만을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방송 출연하면 엄청난 부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접대비만 수십만 원을 날렸어요.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매일 술만 마시러 다니는데 어떤 아내가 그렇게 좋아할까요? 저도 너무 괴로웠고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되었어요. 이러니 안 돼. 그 핑계가 지금 남의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다니까요. 동서야, 좀 정신 차려. 정말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야? 아내가 남편 때문에 불행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의 남편은 어떤지 만나봤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미쳐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 그저 자기 합리화만 할 뿐이죠. 남편도 잘못을 저질렀지만 아내도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이유로 이혼했어요. 그 이유 중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의료사고를 일으켰어요. 새로운 수술 장비를 제공했는데 남편이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업체 직원에게 수술을 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했어요. 그 사고로 환자는 의식이 불명이 되었고 남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려 버렸습니다. 돈을 써서 공부시킨 것인데 이런 일을 벌이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죽겠어요. 의학 전문가가 되길 원치 않았지만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수술하라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는데
나랑 남편이 이런 짓을 벌이게 해야 했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에 대해 소송을 거겨야겠어요?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다 돌려받아야겠어요? 너무 화나서 참을 수 없어요. 남편님은 의사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요. 우리는 이혼 소송 중이에요. 둘 다 모자라서 서로 목소리를 높이고 소송 중이에요. 피해자 가족들에게는 사과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그때는 따로 살던 중이라 나중에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사과했겠죠. 그래도 큰 죄를 지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삼시세끼가 챙겨주는 곳이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농담이 재미없어요. 둘은 최악이에요.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형님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말해줬어요. 내일 하느라 생각을 많이 안 했어요. 연봉 10억 이상 벌어서 외제차를 파는 딜러예요. 지금은 여기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도 이야기했어요. 눈이 갑자기 크게 벌어져서 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내가 언니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었을 겁니다. 말할 일 다 끝났어. 이제 일어나야 해. 30분 뒤에 고객님과 통화해야 해. 당신은 말했어요. 형님, 가방이 정말 비싼 거네요. 1년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동서는 돈이 많은 집 딸이라서 이런 일이 많이 없어. 가만두어야 해. 충분히 동서에게 말을 많이 했어.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안부를 묻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르지. 돈 많은 집 딸이 이런 걸 배운 사람과 너무 오래 있어서는 안 돼. 조심히 돌아가.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떠났어요. 진짜야. 그래서 미친 듯이 사람을 친 것 같아. 응, 그러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 진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람의 삶을 놀리고 만들 수가 있는지. 진짜 미쳤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의사든 인간이든 언니께서 괜찮아요? 응, 왜? 뭔데? 언니가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 사람이 그럴 리 없지? 혹시 후회나 그런 게 없어? 한국어로 번역하였을 때 다음과 같습니다. 후회는 안 돼. 나와 내 형부는 당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걸 받아먹고도 이런 짓을 한 서방님이 미친 거지. 솔직히 아까 지금까지 서방님한테 쓴 돈 다 돌려받고 싶은 생각 들었는데 뭐 하겠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나는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걸 이런 식으로 갚는? 서방님이 잘못된 거고 우린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했지. 이렇게 환자 생명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의사 되려고 한 적 없어. 전부 서방님이 선택한 거야. 그렇잖아요. 의대를 선택한 것도 성형외과 의사가 된 것도 그런 사고를 친 것도 전부 서방님의 선택이죠. 저와 남편은 그 선택을 존중하고 도와줬을 뿐이에요. 씁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근데 정말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나 봐. 형부 동생이나 부인이나 사람들이 진짜 뻔뻔하다. 한 명은 의료사고 내고 한 명은 결혼한 사람 꼬셔서 가정 파탄나게 만들고 그런데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저러고 다니는 거 보면 얼굴이 대체 얼마나 두꺼운 거야? 오늘도 고객님이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했다고 하면서 막 때리는데 누나 나 깜짝 안 하더라고. 그래서 생각했지. 이런 일이 많아서 이제 무뎌진 건가 아니야. 그냥 아직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야. 두고 봐라. 저렇게 뻔뻔하게 살다가 진짜 큰일 당한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라. 진짜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사람의 삶을 놀리고 만들 수가 있는지. 진짜 미쳤지 않고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어. 의사든 인간이든 언니께서 괜찮아요? 응, 왜? 뭔데? 언니가 그렇게 희생을 당해서 그래서 그러는데 우리가 열심히 가르친 사람이 그럴 리 없지? 그리고 얼마 후 정말 막내 동생 말처럼 동서에게 정말 큰일이 생겼습니다. 한숙희 씨 아저씨네요. 그런데요, 김자영 씨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동서인데요.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과 전화를 끊고 병원으로 달려가니 동서는 하체를 본인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동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안숙희 씨이십니까? 그런데요. 잠깐 나와서 말씀 좀 나누시죠.
그리고 경찰이 전해준 얘기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김자영 씨는 모텔 5층에서 뛰어내려 다쳤고 저렇게 보다시피 반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동서가 왜 모텔에서 뛰어내려요? 그럴 일이 뭐가 있었다고? 김자영 씨는 당신이 이미 결혼한 남성과 모텔에 같이 있었고 그 사실을 한 상대방 아내가 잡으러 오자 놀라 도망가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자 고민도 안 하고 뛰어내렸죠. 지금 그 아내는 김자영 씨를 상대로 상습간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동서는 서방님과 진작에 이혼했고 저와 동서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부를 사람이 없느냐고 물어보니 가족과 연을 끊은 지 오래라고요.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한숙혜 씨가 유일하다고 했대요. 저는 이 일에 별로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동서가 이런 일을 다스릴 정신이 있나요? 동서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이제 익숙하네요. 동서는 스스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동서에게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동서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동서의 행동에 대해 언급해 보겠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돼요. 동서의 행동은 부모님께도 부끄러울 수 있는 일이에요. 부모님이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요? 동서의 행동은 이제 말리는 게 좋겠어요.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 상황이 늘어나다 보니 관계 상황이 되어버리네요.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인 줄 몰랐어. 그건 내 잘못이야. 속이 그 남자 잘못이지. 솔직히 말하면 동서는 이미 결혼했다는 걸 알고도 남자들을 만났어. 그 변명은 그리 설득력 없어. 작정하고 속이는 거였다면 동서가 몰랐을 수도 있지. 그렇게 당당하면 왜 도망가? 그 남자는 부인 앞에서 당당했으면 도망가지 않았을 테고 이런 꼬치가리도 없었을 텐데. 내 이야기가 맞았네.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 거의 이혼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고. 정신 차리고 이혼할 거래? 이혼한 건 아닌데. 동서야, 머리가 나빠도 그렇지만 너 형님보다 더 많은 걸 배웠어. 나도 대학을 나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야. 동서에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심지어 화장실도 못 가, 어쩌. 동서보다 못 배우고 무식한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니까 짜증이 난다. 불렀어. 그리고 내가 왔어. 우리 동서가 이런 상황에 처한 건 정말 아프겠다. 내가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위로를 할 줄 알았었어.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 왜 동서를 위로해야 하는 걸까? 내가 왜 그래야 하는 건지. 동서는 남편과 나를 무시하며 남편의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게 이런 더러운 일에 관여하다니 정말 뻔뻔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형님. 매우 무서워요, 라고 한다. 방금 얘기했잖아. 왜 이래야 하는지 몰라. 동사 전 남편은 훌륭한 의사이야. 감옥에서 나오면 고쳐달라고 했어. 아, 의사 면허가 없어? 아무튼 동서의 사정이고 앞으로 이런 구질구질한 일로 연락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신경질적으로 병원을 나왔어. 저 사람과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 나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분의 보호자는 누구인지, 그건 왜 내게 물어보는 거죠? 그건 그 사람 스스로 확인하길 바라세요. 동서와의 마지막이었어요. 퇴원했는지, 법적인 문제가 없었는지 알리는 소식 없네요. 굳이 알 필요도 없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여전히 차를 팔면서 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차를 소개하고 있어요. 언제든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어요. 인생에서 아주 작은 지혜가 탄생한다면 여러분의 삶도 항상 지날 폭풍이 지나가겠죠. 여러분 모두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안녕히 계세요.